그래서 냉면 먹고 빵집에 가서 빵 드시고 그리고 음료 드시고 요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당화가 그날 10 찍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냉면이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드시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그 옆집 카페로 가시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먹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냉면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은 뭐 먹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라면 같은 건 좀 웬만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날씨에 냉면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시원하면서 깔끔하면서 살도 덜 찔 것 같은 그 건강식. 그런데요, 냉면이 의외로 잘못 드시면 당뇨를 만들고 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온 환자분도 3개월 동안 냉면 드시면서 당화혈색소 10 찍은 분 있거든요. 냉면이 당연히 몸에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면이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 전분으로 되어 있죠. 칡냉면 뒷면 보세요. 칡이 몇 %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면 요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비빔장. 비빔냉면이 또 맛있죠. 고기랑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런데 이 비빔장이 설탕 덩어리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물냉면의 그 육수도 사실은 나트륨 권장량이 하루 권장량 이상이 들어있는 냉면들이 대부분입니다. 외식하시는 냉면들이요. 근데 이게 그거보다 적게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때 이걸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냉면만 드시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정말 부족합니다. 물론 거기에 고기 고명 하나, 오이 몇 개, 무 몇 개, 열무 이런 정도 들어있지만 이게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있다 말하기가 어렵죠. 거기다 이 면 요리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먹게 돼요.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심지어 시원하기까지 해서 정말 후루룩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양가를 좀 더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물냉면을 좀 살펴볼게요. 칼로리가 보통 한 350에서 400kcal, 매우 낮죠. 하지만 국물 속에 그 나트륨 권장량이 완전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 드신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그 외에 김치도 먹으면 안 되고요, 다른 국물 요리 드시면 안 됩니다. 메밀 함량도 낮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메밀이니 칡이니 이런 건 별로 안 들어있고 전분면이 대부분입니다. 입에는 시원해도 실제 혈압에는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빔냉면, 고추장, 양념, 거기에 설탕 많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칼로리도요, 그래서 한 600kcal 정도 되고, 탄수화물은 한 밥 2공기, 흰밥 2공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달콤하고 매콤하고 그게 설탕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국물은 없지만요, 나트륨은 1300에서 1500mg 여전히 높습니다. 요거에서 조금 확장된 버전 회냉면 생선에 조금 더 얹어져 있지만 영양 구성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단백질 거의 없고 칼로리, 당분, 나트륨 모두 비빔냉면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 한 분, 아까 말씀드렸던 1일 1냉면 하셨던 그분, 혈당이 계속 들쑥날쑥 피곤하다고 오셨는데 여쭤보니까 거의 냉면. 그런데 그 냉면집 앞집이 빵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냉면 먹고 빵집에 가서 빵 드시고 그리고 음료 드시고 요거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당화가 그날 10 찍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냉면이 특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배부르게 드시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그 옆집 카페로 가시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먹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냉면집에 가서 냉면만 시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냉면집을 간다 그러면 가능하면 갈비탕을 항상 좀 시켜서 같이 쉐어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나오는 찐만두도 꼭 시켜서 드시고요. 이게 그나마 단백질, 지방을 좀 채울 수 있는, 만약에 식사법으로 한다면 갈비탕을 먼저 드시면 좋겠지만 갈비탕 보통
보통 냉면보다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만두를 먼저 드시고 만두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다음에 냉면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피크는 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총량은 비슷하겠죠, 들어오는 혈당은. 그래서 국물만큼은 좀 줄이자. 거기다 이제 갈비탕도 어차피 국물도 좀 염분이기 때문에 국물은 웬만하면 남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면도 웬만하면 좀 줄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천천히 드시고, 드실 때 같이 먹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좀 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면과 국물까지 그렇게 드실 거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 드셔야지 그나마 몸이 이거를 복구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시고 싶다 하시면 국물이나 면 중에 좀 남기거나 아니면 찐만두나 갈비탕과 쉐어해서 어쨌든 이거를 냉면으로만 배를 채우지 않는다. 거기다가 식초, 겨자 이런 거 막 뿌려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더 많이, 더 빨리 먹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슴슴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고명부터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삶은 달걀, 고기, 무절임 이런 거라도 거기에 얹어져 있는 오이라도 조금 더 드시고요. 집에서 사서 드실 때는 곤약냉면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식감은 조금 다르지만 냉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곤약냉면으로라도 좀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면이요 정말 맛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하지만 그걸 이제 한 그릇에 혼자 다 드시고 국물까지 다 드시고 그러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드실 때 맛있게 드시지만 좀 절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디저트가 또 중요해요. 여쭤보니까 다들 그 디저트가 그 다음 커피에 빵, 이러다 보면 이제 모든 정제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드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입의 빵을 우리가 몸에서 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조금 절제하는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한 여름 식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긍정닥터였습니다.